접속을 살펴보면 동사 기본형이나 명사 붙일 때는 no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중 요 자체의 품사가 명사거든요. 그래서 명사, 명사 사이에 no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추 니, 토추 대의 차이를 보면 이건 조사 니와 대의 차이를 보면 돼요. 조사 니는 뒤에 존재 동사가 오죠. 대는 뒤에 동작 동사가 와요. 예를 들어서 역 앞에 편의점이 있다 라고 하실 때 이렇게 있다가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조사 니가 와요. 이거를 도중에로 바꿔보면 역으로 가는 도중에 편의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 같은 경우에는 역 앞에서 친구를 만난다. 동작 동사죠. 그래서 이거를 토치유대로 바꿔보면 역으로 가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른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이거 스탑해놓고 잘 구별해 보세요. 요렇게도 비교해 보시고 요렇게 비교해 보세요. 요 두 개 묶어서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조사 니랑 대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문은 이 토치유 니랑 토치유 대를 비교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예문이에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예문은 이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문이고 대부분의 예문은 토치유 니랑 토치유 대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구별하는 거는 원어민 레벨에서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원어민들도 의견이 나뉘어요.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문법들이 있을 때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일본인인데 일본어 강사를 하는 원어민 강사님한테 한 명 물어보고 한 명은 그 한국인인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오고 한국에서 일본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양쪽 언어가 거의 원어민 레벨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일본어 문법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그냥 일본인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리스트를 쭉 주고 한번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바꿔봐라, 골라봐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겹치는 예문도 있는데 겹치지 않는 예문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더라도 원어민 레벨에서 할 수 있고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구별할 필요 없고 구별하는 문제 절대 안 나오고요. 그리고 더 큰 타이틀이 뭐냐면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것 중에 토추 니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고 더 큰 범위로 보면 토추 대입니다. 通勤の途中で交通事故に遭い、上司に報告をしました. 명사를 붙이실 때는 no를 꼭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한자를 보시면 이 한자가 만날 조자입니다. 그 산에서 조난당한다고 하잖아요. 그 조자예요. 그래서 앞에 사고가 와요. 사고를 만나다, 사고를 당하다 라고 할 때 이 아우를 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아우는 사람을 만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를 만날 때 쓰는 겁니다. 買い物から帰る途中で父のコーヒーを買い忘れた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동사 붙일 때 이렇게 기본형에 붙이면 돼요. 많이 틀리는 패턴을 말씀드리면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과거형을 쓰실 때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과거형 쓰시는 거 아니고 여기는 기본형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私は昨日、家に帰る途中で本屋に寄って参考書を買いました. 요 표현 세트로 외워주세요. 니 요루라고 하면 어디에 들르다란 표현이 있습니다. 恋人と花火大会に行く途中で中止の知らせを知りました. 하나비 타이카이에 가는 도중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시라세는 요 자체가 명사예요. 그래서 뭐 소식이나 알림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夢の途中で目が覚めて夢だと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메가사메루 요게 한 세트입니다. 눈이 떠지다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다, 정신이 들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다 의미 묶어서 외워주세요. 月の途中で保険に加入した場合、
保険料はどうなりますか？ 명사에 붙이실 때는 여기 no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私は駅へ行く途中で財布をなくしました。 이 나쿠스를 한번 보시면 나쿠스는 타동사고요. 나쿠나루는 자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갑을 없애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의역해서 잃다, 분실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演奏の途中でバイオリンの弦が切れた。 명사에 붙이실 때는 반드시 no를 넣어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彼女は食べている途中で席を立って店を出て行ってしまった。 세키오 타츠라고 하면 자리를 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묶어서 외워주세요. 娘が散歩の途中で座り込んでしまい、全く歩こうとしませんでした。 스와리코무는 주저앉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타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정형이랑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学校へ行く途中でお腹が痛くなったので家に帰ってきました。 동사에 붙이실 때는 기본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